오늘도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솔직히 살짝 안도하셨나요? 마트에 가야 하긴 하는데 내일 가도 되고 배달시키지 뭐. 산책을 갈까 하다가 귀찮아지고 친구가 나오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밀린 드라마랑 유튜브도 봐야 하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책을 읽고 싶어질 때도 있죠. 밖에선 에너지를 탈탈 털리는 느낌이다가 집에만 오면 갑자기 머리가 바빠지시나요? 그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게으름이나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집에만 있어?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 나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죄책감도 생기고 나는 왜 이럴까 싶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심리학에서 내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융은 사람을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면서 내향형 인간은 외부 자극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집에 있고 싶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연구는 2016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와 런던 정경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예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니 잘 들어보세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약 1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접촉 빈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능지수가 높은 집단에서만큼은 이 공식이 반대로 작용했어요.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 사고가 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접촉이 잦아질수록 그 흐름이 방해받는다고요. 다시 말해, 생각이 깊고 복잡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는 고감도 인간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고감도 인간들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리, 빛, 냄새, 감정, 분위기,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까지 뇌가 아주 섬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면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지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나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집이 그 사람에게 진짜 충전소이기 때문인 거죠. 혹시 마트만 잠깐 다녀와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은 적 있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 있다 오면 진이 빠지는 느낌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냥 읽지 않고
자기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뭔가를 멍하니 보는 것 같아도 사실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모여서 맛집 얘기, 날씨 얘기, 남 얘기하는 자리보다는 진짜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가 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내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떤지, 오늘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꽤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집에 있고 싶은 마음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은 달라요. 후자라면 그건 우울감이나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그와 구분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충전이 되고 집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그 구분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 쏟아내던 에너지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쏟아보는 거예요. 내 방, 내 공간, 내 시간, 내 생각. 그게 이제야 조금씩 허락되는 느낌. 집 안에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나 자신을 위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심리학자 위니캇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성숙한 인격의 증거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더 보여지라고, 더 활동하고, 더 연결되라고. 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내면을 가장 풍요롭게 갖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방 한 칸의 고요함에서 글을 썼고 아인슈타인은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이 집에 있고 싶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집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조용한 세계는 아주 오랫동안 당신이 쌓아온 내공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혼자 하는 일 중 제일 좋아하는 일은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서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단단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합니다.